천만 명이 구독하는 중국의 유명 인플루언서. 한국은 거품이라고 말하며 유럽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유럽 거리에서 벌어진 그들의 반응은? 한국을 비웃으려 했던 그녀가 결국 눈물을 흘리며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된 사연.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잠시만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첸 샤오란입니다. 중국에서 영상으로 세상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고, 사람들은 저를 왕홍이라 부릅니다. 한국으로 따지자면 유명한 방송인이나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 정도 되겠죠. 제 채널 구독자는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루에 올리는 수익도 웬만한 대기업 중간 간부보다 훨씬 많습니다. 처음엔 여행, 뷰티, 역사 해석 등 다양한 주제로 시작했지만 요즘 가장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콘텐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한국의 허상을 밝히는 시리즈입니다. 한국은 겉으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나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부 잘 꾸며진 연출일 뿐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영상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고 한국을 비판하는 말엔 박수와 공감이 쏟아집니다. 처음엔 저도 그저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열광하니 저도 점점 더 강한 어조로 말하게 되더군요. 김치는 원래 중국 음식입니다. 한복도 중국에서 유래했고 한국 노래나 영화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다는 것도 미디어가 조작한 신화일 뿐이에요. 이런 식의 주장을 할수록 채널의 조회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사람들은 저를 진실을 말하는 여자라 불렀습니다. 저 역시 그런 환상 속에 빠졌던 거죠. 세상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속고 있다. 그 진실을 밝히는 것. 그게 바로 내 사명이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장악하면서 저는 결국 결심하게 됩니다. 직접 유럽으로 가서 유럽 사람들에게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접 묻기로요. 그들이 한국을 얼마나 과대평가하고 있는지, 그 허상이 어떻게 세계에 퍼졌는지 제가 증명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한국이라는 가짜 이미지, 제가 유럽에서 깨뜨리겠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그렇게 당당히 말하던 그 순간, 그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될 줄은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죠. 그 여행이 첸 샤오란이라는 이름을 무너뜨릴 시작이 될 줄은요. 유럽 여행 준비는 완벽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제 인생 최고의 폭로 콘텐츠가 될 거라 확신했으니까요. 저 첸 샤오란이 직접 한국의 실체를 유럽 사람들의 입으로 밝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전 세계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선 자료부터 모았습니다. 한국의 문화가 허상이라는 내용을 담은 기사, 댓글, 의혹들을 모조리 정리해 폴더로 만들고 거기에 저만의 해석까지 붙였죠. 사실 중 일부는 과장됐고 몇몇 내용은 이미 반박된 자료였지만 편집을 잘하면 진실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은 자극적인 내용을 더 좋아합니다. 이번엔 다릅니다. 이번 영상은 그냥 콘텐츠가 아니에요. 이건 사명입니다. 세상이 속고 있는 걸 제가 바로잡는 거예요. 입버릇처럼 그렇게 말하면서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파리, 런던, 베를린, 유럽 주요 도시를 돌며 사람들에게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그 반응을 그대로 영상에 담을 계획이었죠. 카메라맨, 편집자, 보조 인력까지 전부 섭외를 마쳤습니다. 촬영 장비도 최고급으로 갖췄고 숙소와 차량까지 완벽하게 예약했습니다. 출국 전날 생방송으로 예고편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죠. 한국의 민낯, 유럽이 말하다. 진실의 여행 시작합니다. 시청자는 300만 명을 넘었고 실시간 댓글창은 난리가 났습니다. 드디어 첸 샤오란이 나섰다. 한국 좀 현실 직시하게 만들어줘요. 유럽도 속고 있었으면 웃기겠다. 이런 반응 속에서 제 자신감은 정점을 찍었습니다. 스스로가 진실을 밝히는 사명자라도 된 듯한 착각에 빠졌죠. 그리고 다음 날 저는 환한 표정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정은 진실을 확인하는 여정입니다. 제가 유럽 사람들 앞에서 한국의 거짓을 벗겨내겠습니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카메라 렌즈를 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가면 한국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첸 샤오란이라는 이름은 진실을 밝히는 상징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순간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프랑스 파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자존심을 완전히 뒤흔드는 첫 번째 충격이었습니다. 비행기는 정확히 현지 시각 오전 8시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긴장되긴 했지만 전 그것마저 자신감으로 눌렀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유럽의 진실된 목소리로 한국의 허상을 파헤쳐줄 시간이다. 그렇게 스스로 되뇌며 입국 심사를 마쳤습니다. 공항을 나오자마자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구 근처의 대형 광고판에 낯익은 얼굴이 보였던 겁니다. 바로 한국 배우였습니다. 그것도 드라마 속 한복을 입은 모습으로. 저게 왜 여기에?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옆 광고에는 BTS 사진이 있고 그 아래 작은 글씨엔 프랑스 아르헨티나 공동기획 K 콘텐츠 특집 전시회 개최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눈을 돌릴수록 이상한 장면들이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파리 시내로 이동하는 버스 안, 좌석 뒤에 붙은 광고 스티커엔 한국 퓨전 음식 행사 파리 99 K마켓과 협력 진행이라는 안내가 있었고 버스 옆 좌석의 프랑스 여학생은 블랙핑크 노래를 이어폰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회성이 아니잖아.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영상에서 한국의 인기가 전부 조작이라고 주장했는데 이건 방송이 아니라 실제 거리, 실제 사람들의 생활이었습니다. 관광 안내소에 들러 현지인이 추천하는 행사 팸플릿을 봤을 때 그 안에 한국 전통의상 체험 행사, 한국 애니메이션 상영회 등이 당당히 나열되어 있는 걸 보고 저는 멍하니 말이 막혔습니다. 이거 대체 뭐지? 카메라맨과 눈을 마주쳤지만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영상으로 담기엔 너무 어색하고 제 계획과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죠. 그날 저녁, 저는 파리 한복판에서 처음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프랑스 남성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흥미롭고 독창적인 나라죠. 음식도 좋고 음악도 멋있어요. 솔직히 일본보다 요즘은 한국 문화가 훨씬 인기가 많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카메라는 돌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선 뭔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내가 믿었던 진실이라는 것이 어쩌면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불편한 감각을요. 파리 시내 중심가, 몽파르나스 거리. 이곳은 관광객과 현지인들로 늘 붐비는 곳이죠. 저는 이곳에서 거리 인터뷰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건 분명했습니다. 혹시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제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한국요? 전 매주 K-드라마 봐요. 감정선이 정말 섬세하잖아요. 한국 화장품, 최고죠. 특히 마스크팩은 프랑스 제품보다 더 낫다고 생각해요. 요즘 아이들도 한국 이름 지어요. 블랑슈라는 제 딸 친구는 자기 별명이 지민이에요. 인터뷰를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말하는 한국은 제가 알고 있던 그 허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의 말엔 거짓도 과장도 없었습니다. 그냥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문화, 그리고 그걸 즐기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제 머릿속이 점점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건 내가 준비한 시나리오랑 너무 다른데. 카메라맨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거 영상으로 써도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죠.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편집으로는 도저히 왜곡할 수 없는 장면들이 그대로 카메라에 담기고 있었으니까요. 심지어 어떤 프랑스 여성은 자신이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어는 아름답고 감정 표현이 풍부해요. 전 언어를 통해 그 나라의 정신을 느끼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은 그럴 만한 나라예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제 입에서 무언가 나와야 했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다시 영상을 재생해봤습니다. 편집자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이번 인터뷰 아무래도 생각했던 방향으로는 못 쓸 것 같아요. 그때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한국을 무시하려 했던 내 의도가 사실 얼마나 가볍고 어리석었는지를.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파리는 단지 예외였을 뿐이야. 런던은 다를 거야.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며 다시 한번 카메라를 켰습니다. 영국은 전통을 중요시하고 외래 문화의 보수적인 나라니까 분명 한국에 대한 시선도 다를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는 런던 중심가 코벤트 가든에 도착하자마자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광장에서 열린 주말 문화축제, 그곳 한복판엔 한국 전통 무용 공연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젊은 영국 여성들이 한복을 입고 부채춤을 추고 있었고 주변에선 떡볶이와 불고기를 파는 한국 음식 부스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일부 마니아층이 아니라 그냥 일상인데?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날 오후 현지 문화 콘텐츠 관련 종사자를 인터뷰하게 되었죠. 그는 세계적인 미디어 평가 기관에서 일하는 중년의 영국 남성이었습니다. 당신은 왜 한국 문화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보시나요? 제가 묻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문화 수출이 아닙니다. 정책적으로, 창작자로서,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매우 전략적이죠. 콘텐츠의 질, 서사, 정체성,
이 모든 게 잘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반응하는 겁니다. 저는 되물었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게 마케팅 때문은 아니란 말씀이신가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과거에 우리가 한국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한국은 콘텐츠 강국입니다. 단지 유행이 아니라 구조 자체가 견고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치 뜨거운 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주장해온 말들이 얼마나 얄팍하고 얼마나 단편적인 정보만을 모아 왜곡한 것이었는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촬영본을 열어보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저 자신의 표정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틀렸을지도 모르겠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걸 외면했을지도. 그 순간 제 안에서 무너져 내린 건 자존심이 아니라 지금껏 쌓아온 모든 믿음이었습니다. 런던에서의 인터뷰를 마친 후 저는 처음으로 노트북을 열고 그동안 모아온 한국 관련 자료들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수백 개의 기사, 영상 캡처, 통계표. 한때는 이것들이 제가 세상을 설득할 수 있는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보니 너무 많은 것들이 의도적으로 편집됐고 맥락이 잘려 있었으며 어디선가 가져온 자극적인 말만 추려낸 것이었습니다. 제가 썼던 자막, 썸네일, 편집, 그 모든 게 자극과 선동을 위한 장치였다는 걸 처음으로 인정하게 됐습니다. 내가 진실을 말한다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었던 건가?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영상 하나하나를 다시 볼수록 카메라 앞에서 강한 어조로 말하던 제 모습이 부끄럽고 두려워졌습니다. 한국은 조작의 나라다. 문화도 기술도 다 껍데기뿐이다. 유럽에선 아무도 한국을 진지하게 보지 않는다. 그 말들을 자신 있게 말하던 내가 이제는 그 말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절감하게 된 겁니다. 특히 한 인터뷰 영상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영국의 고등학생에게 한국에 대해 물었더니 그 학생은 이렇게 말했죠. 전 한국을 모범으로 삼아요. 문화도, 교육도, 시민의식도 배울 게 많아요. 중요한 건 국가의 크기가 아니라 얼마나 꾸준히 노력하는가라고 생각해요. 그 말에 저는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단순하고 솔직한 대답이 지금껏 제가 외쳐온 말보다 훨씬 진실했으니까요. 그날 밤 호텔 창가에 앉아 저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 어떤 편집도 하지 않은 진짜 감정이었습니다. 내가 믿고 싶었던 진실은 사실은 편견이었고 그 편견이 나를 성공시킨 도구였다는 걸 나는 너무 늦게야 깨달은 겁니다. 유럽 여정을 마치고 돌아온 날 저는 침대에 앉아 멍하니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편집자는 영상을 정리해 파일로 보내왔고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마침내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목은 원래 준비했던 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거짓을 밝히다는 너무나 거짓말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죠. 결국 조심스럽게 바꾼 제목은 이랬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왜 한국을 좋아할까? 내가 몰랐던 이야기들. 영상은 업로드 직후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 반응은 제가 예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한국 칭찬하려고 간 거야? 샤오란, 당신도 결국 한국 돈에 넘어간 거냐? 이제 와서 이미지 바꾸려 해도 늦었어. 실망이다. 수천 개의 댓글이 쏟아졌고 실시간으로 구독자 수가 떨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의 공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믿고 따르던 이유는 한국을 비판하는 여자였지.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었음을 절감했죠. 며칠 후 관련 커뮤니티에선 제가 한국 기업에게 돈을 받고 영상을 찍었다는 허위 소문까지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유튜버는 제 영상 일부를 잘라 왕웅 첸샤오란 한국 앞에서 무릎 꿇다는 제목으로 조롱 영상을 올렸습니다. 저는 댓글을 닫고 영상도 비공개로 돌렸지만 이미 너무 늦은 뒤였습니다. 나는 진실을 말하려 한 건데 왜 이렇게까지 미움받는 걸까? 그날 밤 침대에 누운 채 저는 지난 몇 달간의 기록을 전부 지워버리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팠던 건 내가 외면했던 진실을 이제야 받아들이게 된 제 자신이었습니다. 나는 거짓을 믿는 이들에게 진실을 보여주려 했고 그 대가로 모든 걸 잃게 되었다. 며칠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방 안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화도 꺼두었고 이메일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뜨고 지는 걸 보는 것조차 버거울 정도였죠. 내가 정말 무엇을 했던 걸까? 그 물음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진실을 말한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골라 말했던 것뿐이었죠. 카메라 앞에 서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이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진심을 말해야 할 때라고 느꼈습니다. 카메라를 켰습니다. 화려한 조명도 배경도 없었습니다. 민낯 그대로의 첸 샤오란. 그 모습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첸 샤오란입니다. 오늘은 누구도 듣고 싶어 하지 않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숨을 깊이 들이쉰 뒤 저는 이어 말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비판하는 영상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유럽에서 직접 보고 들은 건 그 모든 믿음이 얼마나 편협했는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한국은 꾸며진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문화를 지켜온 그들의 진심이 있었고 그걸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말을 이어가며 저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저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 채널도 오늘로써 마지막 영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께는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진실은 우리가 외면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요. 영상을 마치고 저는 조용히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조회수나 댓글은 보지 않았습니다. 이건 누굴 위한 영상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 건네는 마지막 고백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우연히 이메일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발신인은 파리에서 만났던 프랑스 여성이었습니다. 샤오란 씨. 그날 인터뷰 정말 감사했어요. 당신이 진심으로 바뀌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진실을 말한 당신이 더 멋집니다. 그 짧은 문장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나는 진실을 늦게 알았지만 그래도 끝내 외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 하나로도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영상이 올라간 뒤로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둘러싸고 말이 많았습니다. 돌아섰다. 진심이라기엔 늦었다. 한국에 가서 또 이용할 생각인가. 비난도 의심도 끊이지 않았지만 이번엔 그 말들이 전처럼 저를 휘청이게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저는 진심으로 변하고 싶었고 그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새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껏 왜곡하고 오해했던 한국을 제 두 눈으로 보고 제 발로 걸으며 있는 그대로의 한국을 보여주는 콘텐츠를 만들자. 그게 지금의 저에게 주어진 유일한 책임이라 느꼈습니다. 기획서의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국, 있는 그대로 보기 첸 샤오란의 문화 기록.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화려한 겉모습이 아닌 한국 사람들의 일상과 정서를 직접 느끼고 진짜 한국을 마주한 외국인의 시선으로 담아내는 것. 예전처럼 비판하거나 평가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제는 그냥 듣고 보고 이해하겠다는 다짐으로 임할 생각이었습니다. 처음엔 주변에서도 회의적인 시선이 많았습니다. 다시 노이즈 마케팅 하려는 거 아니냐? 한국 가서 또 영상 장사할 건가? 하지만 저는 그 어떤 기업의 협찬도 받지 않았고 촬영팀도 따로 꾸리지 않았습니다. 혼자 스마트폰 한 대와 노트북만 들고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출국 전 제 채널에 짧은 예고 영상을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첸 샤오란입니다. 이번엔 비판도 해석도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한국을 보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제가 본 그대로를 전하겠습니다. 영상은 조용히 올라갔고 예전만큼 폭발적인 반응은 없었지만 댓글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꼭 진짜 샤오란을 보고 싶어요. 늦었지만 늦게라도 진심이면 그게 시작입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가슴 깊은 곳에서 울리는 진심을 느꼈습니다. 진짜를 보겠다는 결심. 그건 어느 말보다 강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든 나는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한국의 땅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제 가슴은 다시 조용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증명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보고 느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차분하고 정돈된 공항 분위기,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말들이 귀에 들려왔습니다. 짐을 찾고 나와 로비에 도착했을 때 휴대폰에 하나의 알림이 떴습니다. 첸 샤오란 씨, 혹시 제가 한국에서 가이드를 해도 될까요? 보낸 사람은 강하연이라는 이름의 한국의 젊은 영상 제작자이자 인플루언서였습니다. 그녀는 영상에서 제가 보여준 진심 어린 사과를 보고 스스로 먼저 이메일을 보내왔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오신다기에 용기 내어 연락드립니다. 저도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첸 샤오란 씨의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무료로 가이드를 해드리고 싶어요.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제 눈가에 다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아직 누군가는 나를 믿어주고 있구나. 며칠 뒤 우리는 서울 명동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강하연 씨는 밝고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고 그날부터 저의 한국 여정은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시작됐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조롱 속에서 무너졌지만 또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진짜 이런 영상 만들면서 궁금한 거 있는데요. 이 영상을 진짜 끝까지 보는 사람이 있을까? 진짜 끝까지 보는 사람 있으면 댓글로 나 끝까지 봤다고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